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를 모시고 조금 색다른 대담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토론을 할 때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정규재 후보 3인을 이래 이제 같이 공동 토론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이나 여러 부분에서 공약이 똑같습니다. 변별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는 분명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되려 그러면 이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어제 공영 현 방송에서는 뭐 별 변별력 없는 두 사람이 토론을 했고 정규재 후보를 뺐습니다. 그래서 정규재 후보에게 그러면 박영준 후보하고 이 김영춘 후보에게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묻고 싶은 부분들을 KBS나 MBC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이헌율 TV에서 그러면 제대로 좀 알려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선거운동 중인 바쁜 분을 부랴부랴 모시고 한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은 정규재가 박영준에게 묻는다. 그리고 정규재가 김영춘에게 묻는다. 이 주제로 해서 두 사람에게 토론에서는 못 물었지만은 여기서 지금 물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우리 정규재 후보의 입을 빌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정규재 후보의 이번 입장은 후보 입장도 있지만은 단연간 기자 생활한 그런 내공의 사인 어떤 그런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정규재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필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 부덕의 소치로 이 KBS 토론 뭐 이런데 아직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덕의 소치로 그 토론에 제대로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정말 깊이 사죄드리고 부덕이 우리 이현율 대표의 영상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먼저 가만있어. 그러면 어느 분부터 먼저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박형준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네. 박형준 후보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하니까 박형준 후보에게 묻는다. 뭐 공약부터 해가 여러 가지로 한번 정규재 후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는 말을 좀 줄이고 네. 묻고 싶은 이야기를 쭉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준 후보는 평생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논문이 없어요. 그 교수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논문 안 쓰고 뭐 하셨는지 우선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몇 안 되는 논문들이 전부 마르크스주의 계급혁명을 부추기거나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그런 논문들입니다. 노동자 전위부대여 단결하라. 뭐 그래서 자본가 계급을 때려 부수자. 대한민국을 때려 엎자. 이런 논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주 만면의 평화로운 웃음을 띠고 중도다, 중도 포용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생각이 바뀌었으면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지식인답게 논문으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뭐 전향서를 써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논문들을 그렇게 썼으면 그 뭐 폴란차스 뭐 계급론 이런 거 주로 썼잖아요. 사회 계급론 뭐 혁명 뭐 어떻게 해서 소위 민족 옛날 학교 다닐 때죠? 아니 그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말지 기자를 하고 쭉 그랬잖아요. 예, 그래도 했죠. 극자 말지 중앙일보도 말이라고 하는 신문 잡지에 기자를 하면서 주로 썼던 것이 소위 말지 기자. 예, 민주, 뭐 혁명 뭐 이런 거죠. 요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논문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어떤 논문에 써놨어요. 전 세계에서 반미 운동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비아냥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와가지고 이스라엘 요즘화 펀드를 유치한다 그러니까 반미에서 한참 더 나갔잖아요. 네, 이 뭐 그렇죠. 친미에서도 한참 더 나갔잖아요. 요즘 펀드. 예, 요즘화 펀드 얘기할 최근에 정도로. 공약을 그렇죠. 예, 완전히 뭐 한참 더 나간 정도의 극우적. 예? 이스라엘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정도인데 뭐 이스라엘 펀드까지 들어올 정도로 뭐 친미는커녕 오히려
친이스라엘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사상적 기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예, 혁명을 주장하던 박형준과 지금 중도를 주장하는 박형준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박형준은 우선 공약을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정치 경력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토론들에서 보면 내가 뭐 그린벨트를 해제했노라. 내가 뭐 이 밀양으로 갈 뻔했던 동남권 신공항을 막느라고 일단 뒤로 미루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거짓말에 가까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주 그렇게 말하죠. 교묘한 예, 예. 거짓말이라고 누가 지적을 하면 내가 이런 측면도 지적했지 않나 하고 빠져나가는 약간 이 거짓말과 진실을 모호하게 흐리는 그런 어법의 이 박형준의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에서 자기가 잘한 것만 지금 쭉 얘기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뭐 내가 그린벨트를 없애고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 했는지 뭐 내가 이명박 정부의 정무수석과 사회수석을 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나는 게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이실직고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아, 지금 네. 그게 이제 묻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겁니다. 4.15 총선에 국민의힘당이 여지없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지역선거에서 완패를 했습니다. 황교안이 어느 날 갑자기 박형준을 만나고부터는 완전히 이상한 중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서 무슨 중도를 뭐 확장성이 있네 많이 하면서 통합을 하고 당을 유승민 등등 바른미래당 파에게 당을 팔아넘겼습니다. 박영준 후보 본인이 바른미래당이죠. 예, 예. 근데 어떻든 바른미래당의 당을 완전히 팔아넘겼습니다. 말하자면 뻐꾸기가 날아와서 기존 둥지에 있던 걸 다 엉덩이로 내밀고 지금 뻐꾸기 둥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오류와 기만성 또는 그 위선적인 게 존재한다고 나는 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패배의 책임은 어디로 갔나? 총선 패배한 바로 그날 박형준 교수는 유시민이하고 앉아가지고 KBS에서 선거 논평을 하면서 히히닥거렸습니다. 아, 그 설전인가 강직인가 그랬죠. 예. 아닙니다. 그게 선거날 특별 선거 방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나와서 유시민이하고 히히덕거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수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15 총선 패배의 실패에 대해서 설명할 만한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질문이고 그거는 사실은 뭐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한 거하고 비슷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박형준과 더불어 무슨 일을 시도해가지고 별로 성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제 말은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부산시장이 되면 부산을 또 실패시킬 것 같아요. 황교안을 실패시켰잖아요. MB는 어떻든 결과적으로 실패시켰죠. MB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MB를 실패시켰죠. 정의와 지금 의장하고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이 박형준 의원이 부산도 실패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형준과 같이 하면 실패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좀 불편하신가요? 조금 불편하다기보다는 조금 단정적인 것 같아서 부산에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박형준과 같이 하면 황교안도 여지없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분이 실패해도 책임을 안 지는 분이거든요. 왜? 자기는 책사에 불과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평생 대학 교수를 했고 자기 논문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이 없고 그 책임이 없는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공약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박형준의 선거 공약은 정말 망라한 겁니다. 백화점입니다. 제 지금 자리 맞은편에는 부산시의 조직도가 쭉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조직도의 모든 부서에서 다루는 일들을 다 모아놓은 공약입니다. 다 모아놓느라고 굉장히 수고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부산시에 있는 모든 이익단체들을 면접을 하고 뭘 요구하세요?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다 받아 적은 결과가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다 받아 적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산을 15분 도시로 만들겠다. 15분 도시로 만드는 돈은 어디서 오죠? 탄소 중립형 전환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원자력을 가동을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는 답이 없어요. 이분은 뭐 목표는 그럴싸하게 쫙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오늘로 뭐 그럴듯하게 일이 벌어질 것처럼 해놓고 어떻게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 예를 들어서 15분 도시를 만들겠다. 어떻게? 어반 루프를 하겠다. 진공관으로 네, 교통하는 예. 뭐 그런 걸 하겠다는데 지금 부산은 지하 50m로 가는 대심도 터널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심도 터널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씨, 돈이 없습니다. 부산은 예산이 13조에 그 대부분이 보조금 교부금하고 짜여져요. 돌아갑니다. 재량 예산은 없습니다.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10조 원도 아직 10조 원이 아직 1,000억 좀 더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재량 예산이 없습니다. 어반 루프 하겠다면 상상은 좋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빠, 엄마하고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마치 학예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도시의 미래, 우리 왜 게임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를 만드는 게임. 부지런히 이제 한쪽에서는 석탄도 파고 한쪽에서는 빌딩도 올리고 하는 도시 만드는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15분형 도시를 만들려면 우선 대심도 터널부터 좀 하시죠. 부산에는 돈이 없어 대심도 터널 못 합니다. 조금 팠다 말았다 조금 팠다 말았다 이렇게 합니다. 대심도 터널 계획에 있는 것만 해도 모두 5개인데 지금 그중에 2개, 3개는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준 교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도로도 지었다 그러면 전부 유료도로지 않습니까? 돈 내고 다니. 다른 도시 사람들이 부산에 차 몰고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는 게 부산에는 돈이 없으면 차 몰고 다닐 수도 없어요. 모든 도로에서 돈을 뭐 억수로 내야 됩니다. 그 가격에는 10,000원 내야 되죠 아마. 15,000원입니까? 만 몇천 원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지경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난데없이 1년짜리 시장한다는 분이 무슨 어반 루프 뭐 공상과학으로 도망 다니죠. 뭐. 부산에 맞춤형 주거 사다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을 1조 원대로 늘리고 청년 고용률을 6% 이상, 60% 이상으로 늘리고 도시명 일자리를 5만 개를 만들고 이 문재인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좌익 정부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레토릭을 쓰고 있거든요. 다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 포장해서 먹고 전부 그런 거예요. 생활 공감 정책, 시민의 소소한 삶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관공서 식당을 아침에 개방하고 1,000원짜리 식당을 만들겠다. 아침에 1,000원짜리 식당을. 예산이 좀 들어가겠네 그것도. 아니 1,000원짜리 식당에 그래 깍두기 하나 놓고 보리밥 줄랍니까? 박형준 씨. 이게 바퍼 식당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길거리에 노숙자들에게 주는 것도 1,000원 가지고 안 될 텐데. 어떻게 좀 말은 다 모아놨어요. 제가 저 앞에 공무원들 조직들을 보면서 과장 사무관 책상 밑에 들어있는 온갖 종류의 아이디어 하나씩 빼가지고 야 뭐 시장 되는데 뭐 공약 내걸 거 없어. 전부 과장들이 책상 밑에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거 애따 먹어라 주는 온갖 종류의 아이디어를 다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박 교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제2의 문화창조도시 부산을 만들겠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자. 뭐 좋습니다. 아마 조현화랑이 이제 그림 억수로 팔아먹겠네요. 저는 100%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뭐 말은 좋습니다. 부모와 함께 키우고 함께 일하는 도시. 언어의 성찬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저출산 대책 예산 1조 원대로 늘리겠다. 저출산 대책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 들였는지 아시죠? 이게 돈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나요? 부산에 저출산 0.65명이죠. 서울은 0.64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예산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것만 해도 250조가 들어갔습니다. 1조를 더 못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획기적인 수준의 신혼주택단지 지원,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비용 지원 및 산후조리 지원, 뭐 이게 없어서 지금 애를 안 놓습니까, 여러분? 박 교수님.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퍼부은 예산이 250조 원 정도 됩니다. 출산 예산으로 퍼부은 돈이. 그게 뭐 1조 늘려가지고 은발에 오줌 누우는 식이죠, 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가 출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지금 박 교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출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슨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세주의적 세계관, 말하자면 박형준 교수가 늘 퍼뜨리고 있는 그런 중도 좌경적 세계관들이 여성들을 오염시키고 온통 페미니즘에 물들어 있어 그런 겁니다. 여자들 자신들의 애 낳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낳는 거 아니에요. 생활고 때문에 안 낳는 게 아니라고. 아직도 생활고 때문에 뭔가 집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다고 지금 박 교수는 주장하는 거예요. 저출산 자체가 문제인지 여부도 토론거리가 되죠. 왜? 여성들이 자기 실현 욕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애 안 놔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7번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뭐 7대 패키지 자영업자 임대료 융자 지원을 대폭 늘려주고, 아니 자기가 은행입니까? 아니 서울 부산시장이 은행장입니까? 은행 지점장이 요즘 은행장도 이런 거 결정 마음대로 못해요. 은행 지점장이나 하는 거지.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확대, 청년고용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금도 있잖아요. 전통시장 쇼핑몰 구축 지원 지금도 있잖아. 문제는 장사가 안 돼서 문 닫고 있죠. 전통시장 쇼핑몰 그거 됩니까? 그동안 수도 없이 있었잖아. 안 되는 걸 왜 적어놔요? 바보들 속이는 거지.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전통시장, 골목시장의 과감한 혁신 지원 이거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그 지금 건수만 늘려놓은 거야 또. 부산 복지 혁신 이것도 뭐. 디지털 혁신 또 특구 만드나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활성화.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활성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아무도 뭐 구체성이 없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붙여놨어. 아주 감성적으로. 그건 공약이고 가덕도 관계는 뭐 없습니까? 가덕도는 지지한대잖아요. 그건 뭐 말씀하시죠? 물어볼 거 없습니까? 아니 가덕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죠. 당연히. 가덕도가 지금 저게 부산시가 국민들을 사기치고 있는 거거든요. 부산시에서 지금 온데 붙여놓고 있는 그 조감도라는 거, 그 가짜 사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항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저 활주로 하나짜리잖아요. 외딴섬에 활주로 하나짜리. 예? 그 가덕도에 대한 입장을 박형준은 지금껏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저 물을 때마다 뭐 나 지지한다. 잘하면 거기에 엄청난 부가 나오지 않겠는가. 뭐 이런 예? 귀를 간지리는 소리만 떠들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이익에 대해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적당히 도망가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박형준은 제가 볼 때는 내심은 싫어합니다. 반대입니다. 제가 100% 확신컨대 박형준은 내심으로는 가덕도에 반대 생각을 반대한다. 갖고 있는데 선거를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왜 선거를 하려다 보니까 또 부산을 먹여 살릴 어떤 비전이 없거든요. 그럼 가덕도 아니면 너는 부산을 어떻게 먹여 살릴래라는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가덕도에 적당히 찬성표를 던져놓고 찬성의 그 어떤 낚싯밥을 던져놓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제가 이 박형준의 레토릭을 가만히 보면 내심은 가덕도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 아 그렇게 보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끝났죠? 거짓말하고 있는. 당연히 끝났죠. 예 알겠습니다. 박영준 의원에 묻는다. 그 부분은 공약 위주로 해가지고 아주 우리 정진필께서 정 후보께서 아주 점잖게 그렇지만 아주 조목조목 신랄하게 여쭤봤는데
우리 박영중 후보님 이거 보고 계시죠? 답을 한번 또 이연율 TV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기다려 봅시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시장은 부산시 공무원을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부산시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부산시 행정 그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는지가 공약이 없습니다. 예? 부산시 운영 계획이 없다. 예, 부산시 운영 계획이 없는 겁니다. 부산시의 과장들이 담당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씩은 다 언급을 해놨는데 정작 부산시를 어떻게 경영할 건지, 부산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경영할 건지, 부산시에 18개 정도의 산하기관이 있고 5개 공기업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경영하고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부산이 올해 연말이 되면 부채 비율이 25%로 정부의 주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경고를.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답이 없습니다. 싸구려 공약만 들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아이고 날카롭게 비판을 하셨는데 질의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답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예. 박영준 의원에 대한 여기까지 묻는 하죠. 거는 여기까지 하고 예. 끝내고 다음 편에는 김영춘 의원에게 묻는다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